네,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로가 있고 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열을 교환하는 설비. 그래서 이렇게 열 교환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나머지는 화력 발전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자로와 열 교환기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인데 첫 번째 BWR입니다. BWR. BWR은 약자도 함께 좀 기억해 주세요. 비등수형입니다. 우리가 비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끓인다. 즉 기본이 우리가 원자로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열교환기에서 열을 이렇게 교환해서 터빈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방사능 있죠. 여기에서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것을 바로 터빈하게 보냈을 때 방사능 등에 대한 유해 물질이 이렇게 밖으로 유출될 염려 때문에 굳이 열교환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BWR은 비등수형, 끓인다. 어디에서 끓인다? 여기 원자로 내에서 직접 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등수형은 열교환기가 없어요. 이게 제네릭 일렉트릭 있죠? GE 미국에서 발견한 방식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거의 안 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부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교환기가 없이 원자로 내에서 직접 비등시키는 방식이라고 해서 비등수용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가장 큰 구분이 뭐냐면 냉각제 혹은 감속제 이런 것들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연료로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비등수용은 천연 아니고 저농축 우라늄. 농축을 시켰는데 저농축입니다. 그 다음에 감속제 혹은 냉각제 등으로서 우리 경수를 사용해요. 경수. 요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등수형 BWR은 원자로 내에서 바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직접 터빈에 공급하는 방식이고 저농축 우라늄과 경수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화력 발전에서 보일러 대신에 원자로 있는 거. 그래서 그림만 봤을 때는 화력 발전, 즉 기력 발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압수형이요. PWR라고 해서 영어로는 pressurized water입니다. 그래서 물에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이에요. 이름이. 가압. 물에 압력을 가하는 R은 리액터라고 해서 원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물에 압력을 가하는데 우리가 비등수형에 비해서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열교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똑같이 저농축 우라늄 사용하고 경수를 사용합니다. 네, 복잡한 것까지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원자로 내에서 압력을 매우 높여 물의 비등을 억제함으로써 2차 측에 설치한 전기 발생기, 즉 열교환기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 터빈에 공급하는 방식이고 비등수용과 똑같습니다. 저농축 우라늄과 경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PWR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4곳 중에서 3곳 있죠. 월성 원자력 발전소 빼고 울진이나 영광, 고리 이 3곳에서는 PWR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HWR입니다. 얘는 여기에 PWR에서 H가 들어가서 가압 중수형이요. 가압 중수형. 가압을 타는데
경수 대신에 중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중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홍축 우라늄이 아닌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고 그 감속제, 냉각제 등으로는 중수를 사용합니다. 예. 천연 우라늄과 중수. 그래서 갑중수형은 PHWR. 요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 약어. 예. 중수를 사용하는 열중성자로 천연 우라늄과 중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FBR이에요. FBR. 얘는 고속 증식로. 그래서 고속 증식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속입니다. 고속. 얘는 그래서 속도를 감속시키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원자로의 원리가 고속 중성자를 열중성자로 감속제를 통해서 감소시킨다고 했죠. 근데 얘는 고속 중성자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감속제가 없어요. 예, 감속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으로 증식이라고 해요. 증식. 증식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료를 소비하면서 생산한다 그랬죠. 그것이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인데 소비를 하면서 생산해요. 그러면 소비된 연료 분에 생산된 연료 그 비율이 1보다 더 큰 겁니다. 즉 소비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할수록 연료가 더 많이 생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천연 우라늄, 전홍축 우라늄이 있지만은 고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 자체부터 고농축 시킨 것을 사용하니까 연료를 소비된 것보다 생산된 것이 더 크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증식로라고 해요. 증식로. 이것이 1보다 큰 것을 우리가 증식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1보다 작은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전환로라고 그래요. 전환로. 에너지가, 연료가 소비된 것보다 생산된 것이 더 작으면, 1보다 더 작으면은, 그 비율이 1보다 작으면은 전환로고요. 그 비율이 1보다 크면은 증식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 증식로, 얘는 증식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증식이 가능하고 감속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형으로 사용됩니다. 소형으로 출력 밀도가 높고 연료로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증식비가 1 이상인 거예요. 증식비가 1 이상이고 냉각제로는 우리가 액체 나트륨, 우리가 보통 감속제, 냉각제 똑같이 경수 혹은 중수 이렇게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감속제가 없죠. 감속제 없고 냉각제로서 액체 나트륨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속 증식로에는 당연히 열 교환기가 있고요.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 특성상 대용량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원자력 발전 이론을 마치고 이론이 얼마 안 되고 문제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기저부하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발전 방식 하면은 먼저 나오는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석탄 화력도 원자력 발전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지만 원자력 발전이 있기 때문에 석탄 화력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력 발전이라고 하면 기저부하라고 하면은 원자력입니다. 이번 원자력 발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처음에는 과잉량의 핵연료를 넣고 그 후에는 조금씩 보급하면 되므로 연료의 수송기지와 저장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일어날 때 말씀드렸지만 우라늄을 넣으면 몇 년 동안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비가 되면 그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투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수송기지, 저장시설 등이 다른 발전에 비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핵연료의 호용 온도와 열전도 특성 등에 의해서 증발 조건이 결정되므로 비교적 저온, 저압의 증기로 운전됩니다. 3번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방사선 장애와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하므로 방사선 측정기, 폐기물 처리 장치 등이 필요하죠. 네. 4번 기력발전보다 발전소 건설비가 낮아. 예. 뭐 기력발전이 만약에 뭐 1조가 든다라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은 뭐 10조 단위 이렇게 들어가죠. 굉장히 건설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답이 4번이고요. 3번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일반 기력 발전소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 대신 원자로와 열교환기를 사용한다. 맞죠? 이번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 발전소에 비해 싸다. 비쌉니다.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번 동일 출력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이나 복수기가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배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4번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에 대한 차폐 시설물의 투자가 필요하고요. 3번에 2번. 4번 다음 1, 2, 3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원자력이란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핵이 핵분열이라고 그랬죠. 하여 가벼운 핵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고, 어떤 발전은 가벼운 원자핵을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꾸면서 가벼운 것이 무겁게 바뀌려면 이것은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은 가벼운 원자핵을 융합하여 무거운 핵으로 바꾸면서 핵반응 전후의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방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4번에는 3번. 5번 다음 중 핵연료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높은 융점. 융점이 뭐예요? 우리가 뭐 용접할 때 융점 하죠. 녹는 점을 얘기합니다. 핵연료의 특징은 높은 융점, 높은 녹는 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고요. 이번 낮은 열전도율 높아야 된다라고 했죠. 3번 부식이 강해야 되고요. 4번 방사선에 안정하여야 합니다. 5번에 2번. 6번 농축우라늄을 제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물질, 열, 기체, 기체, 열, 물질, 기체물, 열질이고요. 이온법은 없습니다. 7번 원자력 발전소 이용되는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속제보다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성자 흡수 면적이 클 것. 중성자 흡수 면적이 커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제어제, 제어봉입니다. 감속제니까 감속비가 클 것은 맞고요. 감속능이 크고 4번 경수, 중수, 흑연 등이 사용됩니다. 7번에는 1번. 8번 원자로의 감속제로 사용하기에 적당치 않은 것은 감속제는 경수, 중수, 흑연 뭐 이런 것들이고, 납은 우리가 차폐제, 물, 콘크리트, 납은 우리가 방사선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차폐시키는 차폐제로 사용이 됩니다. 8번에는 4번. 그 다음에 감속제 중 감속비가 가장 큰 것은 중수라 그랬죠. 경수보다 가벼운 물보다 무거운 물인 중수가 감속비가 가장 큽니다. 10번 감속제의 온도계수란 우리가 온도계수는 감속제의 온도 1도 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화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이 보이드계수 있죠. 보이드계수는 뭐다? 원료의 온도 1도 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감속제 온도계수는 감속제 온도 1도 변화에 대한 반응도 변화해서 답은 3번이고요. 11번 원자력 발전에서 제어봉에 사용되는 제어제로 알맞은 것은 제어제는 뭐다? 제어제는 하카붕, 붕하카,
학화붕, 하품용, 붕소, 카드뮴입니다. 그래서 제학화붕 외워주세요. 이것이 다른 것과는 다르죠. 뭐 감속제나 냉각제 이런 것들과는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제여봉에는 학화붕. 답은 1번입니다. 12번 원자로에서 카드뮴 막대기가 하는 일을 옳게 설명한 것은 카드뮴 막대기 학화붕 제어봉이죠. 제어봉은 제어제입니다.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로 내의 중성자수를 감소시켜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것. 답은 4번이네요. 13번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외부로 끄집어내기 위한 열매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열매체를 외부로 끄집어내고 원자로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뭐다? 냉각제입니다. 냉각제. 답은 3번. 14번 원자로 발전소에서 원자로의 냉각제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 또 나오는데 1번 중성제 흡수 단면적이 큰 것은 제어봉이라 그랬죠. 제어제가 되고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유도 방사능이 적고 3번 비열이 크고 4번 열전도율이 클 것은 맞습니다. 14번은 1번이고요. 15번 다음 중 원자로에서 독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독작용이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고 반응도가 감소되는 것. 예, 열중성자 이용률이 저하되고 반응도가 감소되는 것을 독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답은 3번이고요. 16번 이번 시간에 한 거죠. 원자로 발전소에서 비등수형 BWR입니다.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 연료로 농축 우라늄 맞죠? 저농축 우라늄, 농축 우라늄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이번 감속제로 헬륨, 액체금속 뭐요? BWR과 PWR은 경수를 사용한다 그랬죠. 경수를 사용합니다. 3번 냉각제로 경수 사용하고 4번 물을 논해서 직접 비등시킨다. 그래서 비등수형입니다. 17번 비등수형 원자로의 특색이 아닌 것은 1번 열교환기가 필요하다. 비등수형은 열교환기가 필요 없다라고 했죠. 예, 답은 1번이고요. 이번 기포에 의한 자기 제어성이 있고 3번 방사능 때문에 전기는 완전히 기수 분리를 해야 됩니다. 열교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로 내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수 분리를 해야 된다. 4번 순환 펌프로서는 급수 펌프밖에 없기 때문에 펌프 동력이 작아도 됩니다. 작습니다. 18번 다음 중 경수감속 냉각형 원자로에 속하는 것은 경수감속, 경수 사용한 것보다 BWR과 PWR입니다. 비등수형과 가압수형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비등수형 원자로고요. 고속증식로는 아니고 열중성자로도 다 아니고요. 1번입니다. 18번 1번. 19번 PWR 가압수형이죠. 가압수형 원자로 발전용 원자로에서 감속제, 냉각제 및 반사제의 구씨를 겸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PWR은 경수, PHWR이라면 중수입니다. 예, 계속 나오죠. 20번 가압수형 PWR 동력용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냉각제인 경수는 가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끓여서 높은 온도까지 올려야 한다. 아니죠. 가압수형이기 때문에 냉각제인 경수는 가압된 상태입니다. 가압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가압수형은 가압된 상태. 1번 틀렸고요. 2번 노심에서 발생한 열은 가압된 경수, 가압수형이니까 에 의해 열교환기에 운반된다. 한번 노심은 약 100kg 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압력이 아니고 여기는 55에서 60 정도입니다. 4번 가압수형 원자로는 BWR 아니고 PWR입니다. PWR. 그래서 20번은 2번.
21번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고 냉각제로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영문 약으로 나타내면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다. 그래서 고속 증식로. 고속 증식로에서 PBr입니다. 여기서 F죠. FBr에서 F가 패스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FBr 이고요. 2번 CANDU 있죠. 이거 여기 칸두 해서 CANDU는 가압 중수형 있죠. PHWR하고 같은 겁니다. 가압 중수형을 PHWR 혹은 CAND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ANDU는 가압 중수형 PHWR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WR은 비등수형, PWR은 가압수형이 됩니다. 21번에는 1번이고요. 22번 정식비가 1보다 큰 원자로 했지만 정식비가 1보다 큰 것은 고속 증식로 혹은 FBr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23번 가스 냉각형 원자로 사용되는 연료 및 냉각제는 가스 냉각형 원자로는 교재는 없었고요. 이렇게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냉각형 원자로는 이때 기체로서 이산화탄소나 헬륨 등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연료로는 천연 우라늄, 그러니까 천연 우라늄이 가압 중수형 있죠. 그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냉각제로는 이산화탄소가 사용됩니다. 혹은 헬륨 등이 사용돼요. 그래서 23번에는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전력공학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공학 조금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필기 강의와 실기 강의를 함께 하다 보니까 실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실기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조금 더 꼼꼼하게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실기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필기에서 전력공학 교재를 틀림없이 찾게 되십니다. 그때 되어서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하실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꼭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